안녕하십니까. 수원외고 이남설입니다. 한신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대표 전형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작년에 328명을 선발했었고, 올해는 14명을 축소해서 31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반영을 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표 전형으로 차민재 전형이 있습니다. 차민재 전형은 296명을 선발하고 면접 성적을 40%를 반영을 하고 교과 성적을 6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민재 전형은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작년에 268명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296명으로 변경을 하였고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면접 비율도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는 40%로 더 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드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고요. 55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100%를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배려자가 55명, 고른 기회가 64명, 다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모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 실기가 있는데 예체능 학생입니다. 예체능 학생인데 22명을 선발을 하는데 교과 성적이 60%이기 때문에 분류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필기는 이제 40% 반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작년 모집 인원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0점 만점, 학생부 교과 100%가 되겠죠. 그리고 체육 실기와 이제 차민재 전형은 60% 반영이기 때문에 600점 만점이 되고요. 뒤에 이제 논술도 설명하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논술이고 교과 성적이 20%이기 때문에 이제 200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000점 만점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특별하게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 교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총 12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이제 9등급,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수가 있고 석차 등급 한산표를 보시면 이제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보시면 다 1점씩 국간이 감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7등급에서 8등급으로 넘어갈 때 점수가 좀 차이가 나고요. 8등급에서 9등급으로 들어갈 때는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 말씀을 드리면 논술 전형도 다른 전형하고 유사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7등급에서 8등급으로 변화가 될 때 점수 차이가 나머지 전형은 80점이지만 논술 전형은 이제 90점으로 조금 덜 깎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등급도 보시면 많은 점수를 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한신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거의 논술 성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차민재 전형이라고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작년까지는 종합 전형이 이제 유지가 됐다가 올해 이제 폐지가 되고요. 작년에는 면접이 30%였고 올해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96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면접은 40%로 늘어났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면접이 있었잖아요. 종합전형에.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면접 문항이 이제 기초소양 한 문항, 그리고 전공, 적성 분야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출문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고사일은 수능 전에 실시가 이제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면접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면접위원이 이제 2명이고요.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 두세 명이 이제 한 부로 구성해서 이제 면접을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기초소양 분야가 이제 공통문항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의 이제 진로랑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또는 뭐 교내 활동 이런 거를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예전에 자기소개서 문항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로 기초소양 문항이 있고요. 전공 적성 분야 면접 문제를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과별로 면접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좀 달라진 게 미디어 융합 기독교 교육이 이제 신설이 된 과가 되고요. IT 경영하고 글로벌 비즈니스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학과 문제만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문학은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점이 이제 중요하냐 그런 문제고요. 문예창작학 같은 경우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고르고 또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미문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문화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다음에 자기의 꿈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은 공공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AI, 뭐 빅데이터 이런 이제 키워드의 중요성 또는 뭐 활용 사례 이런 내용들이 면에 있었어요.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은 지원 전공하는 분야에 본인이 이제 어떤 질이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는 거고요.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이제 사회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중에 이런 뭐 복지 사각지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빅데이터 융합학은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그런 데이터가 서로 융합이 되고 그런데 어떤 마케팅, 뭐 정부 정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활용 사례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AI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 AI 반도체가 어떤 이제 산업 혁신에 어떤 이제 예가 있는. 지금부터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작년에 265명인데 조금 인원을 줄여서 261명으로 선발을 하고요.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였지만 올해는 20%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성적의 영향력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또 이제 석사 등급 한산표를 붙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등급과 8등급과 9등급의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거의 이제 논술에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내신 성적의 영향력을 더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비교를 보시면 이제 논술 문제를 인문 계열은 국어가 10문제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이 10문제 되어 있습니다. 다 8점씩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은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 800점이고 내신 성적이 이제 200점이 되겠죠. 그리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이제 수학을 보시면 수능의 이제 공통 부분이죠. 수학은 수학 원투, 국어는 문학과 독서 이제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이제 범위로 가지고 있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실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에 국어의 문제였죠. 네. 이것도 국어 문제가 됐죠.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예시 무당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기
전형이죠. 예체능 전형. 실기특기 전형은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체능은 있는데 이제 학생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체육 실기가 40%고 체육학과가 실기 40%, 학생부 교과 성적 60%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이제 24학번, 25학번이 되는 아이들 거고요.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작년에 선발을 했죠. 모집 인원 25명에 173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거의 7대1 정도가 이제 나왔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쟁률이 엄청 높게 나오지는 않고요. 작년에 요 시스템 반도체 학과만 경쟁률이 높게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25학번 아이들이 이제 선발이 됐었고요.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았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원을 뽑지도 않고 이제 한신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적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종합 전형입니다. 작년에 참인제 전형이고 올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뀌게 돼 있죠. 보시면 자유전공 학부가 이렇게 있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고 이렇게 문예창작학과가 좀 높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 문화학 이게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디어 관련 학과가 이렇게 나왔고 심리 쪽도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참인제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면접이 조금 더 비율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논술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논술 전형 원래 이제 수도권 대학, 서울권 대학의 논술 전형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근데 한신대 보시면 이렇게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논술 전형은. 그래서 아마 이제 내신의 영향력이 이제 더 줄여서 올해 좀 경쟁률을 높이려고 좀 변경을 한 것 살펴보시고 충원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 비해서는 충원도 더 많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올해 이제 수시 모집을 보시면 논술 전형이 261명, 작년보다 일부 줄었고요. 3인제 전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종합 전형에서 폐지가 되고 처리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일부 인원이 약간 줄게 되고요.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없다. 모집 인원도 똑같이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를 보시면 논술은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20%로 논술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참인제 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폐지가 돼 있잖아요. 여기 면접 30%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 전형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말씀드렸지만 참인제 전형 교과 60%, 면접 4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나머지 전형은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신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